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안정화를 찾긴 좀 어렵고요. 네. 2차적인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안감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거품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맞물려서 코로나도 좀 재확산하는 중국 쪽까지 해서 다 재확산되는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큰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정폭으로 갈지 아니면 깊은 조정 하락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방향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미국장이 아마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향성에 따라서 비중을 축소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밑에서 다시 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거세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의 수급이 일부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개별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이 흐름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은 매수하고 있지만 현물 시장을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정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짧게 나오는 흐름이지 깊게 나오고는 있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 매도세와 맞물려서 같이 쏟아질 경우에는 그리고 환율이 지금 현재 1208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1220원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은 조금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한 3거래일 정도는 현금 확보에 좀 신경 쓰시면서 그 다음에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매매할 수 있는 건 역시 개별적인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오늘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SK 쪽에 지주격으로 있는 SK 바이오팜의 상장으로 봤을 때 SK 쪽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가격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개별 움직임을 좀 찾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돈이 움직이는 수급이 터지는 쪽에 가야지만 이런 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장중에 충분히 밑으로 조금 내려옵니다. 그런 자리를 좀 공략해야 되지 아침에 빠르게 움직일 때보다는 중간대, 점심시간으로 가기 전에 흐름이 잠깐 쉬어갈 때 그런 자리, 지수를 흐름을 같이 본다라면은 그 연동성을 좀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연동성에 맞춰서 장중에 올라가는 돈이 좀 쏠리는 쪽에서도 조금 내려오는 눌림폭에서 대응을 하면서 짧게 소액으로 끊어가는 전략이 맞는 시장이지 담아두고 기다리면 결국 내려갈 때 아무것도 못하고 묶이는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소액으로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이면서 이러한 우려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 조정폭이 얼마나 될지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뉴욕 증시부터 이제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3거래일 정도는 현금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개별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별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 추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오늘은 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키워주는 시간 조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과연 버블장이 올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유동성이 하도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식시장 다시 한번 버블 나오는 것은 아닌가. 1990년대 후반에 생겼던 IT 버블과 같은 형태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시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역시 엄청난 유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1999년대 보시면은 이렇게 IT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급등해서 코스닥이 2,900포인트를 찍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버블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생겨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치고 가고 있는 걸 보니 무서운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뭔가 추측을 하고 베팅을 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그런 버블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이 무엇인지 버블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때 99년도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요. 98년도에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경제 확장기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유동성이 풀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나 벤처기업을 열어야 되겠다, IT 기업 열어야 되겠다,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기회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돈은 생겼지만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금은 모여졌지만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서 기회가 지금 열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무한 경쟁에서 뭔가 사업을 하기가 힘든 시기인가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지금은 밀물과 썰물을 따져본다면요, 물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물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시기, 경제가 축소하고 있는, 쇠퇴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도 지금은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은 지금은 망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자꾸 연명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는 시장이죠. 거기서 새로운 벤처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4차 산업이라는 혁명은 시작은 되었지만 그 4차 산업이라는 혁명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벤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시작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그런 버블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요, 버블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 버블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게 되거든요. 맥주로 따진다면은 맥주가 어느 정도는 따라져야지만 거품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지, 맥주가 조금밖에 없는데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지금 이것은 버블이 나온다라고 해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장입니다. 만약 버블이 나오게 된다면은 돈의 힘, 유동성의 힘으로만 올라가고 실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잡아서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버블이 안 나왔을 때는 그렇게 상승 베팅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개인들 돈 버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유상증자와 기업 IPO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이걸 우리가 약간 예로 들면 이해가 바로 될 거예요. 이 머니투데이라는 동네에 아파트가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5억이라고 했을 때 1000세대 5천억이잖아요. 그죠? 다 해서 5천억인데 이 머니투데이라는 이 동네에 재개발도 들어온다고 하고 지하철도 들어온다고 하고 마트도 들어선다고 하고 굉장히 번화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5억이 6억, 7억, 8억, 9억이 돼요. 그리고 그걸 사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1000세대밖에 없다면 결국 주가가, 집값이 끊임없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것을 건설사와 시행사는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결국 1000세대만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가격이 무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득을 볼 수 없게끔 무엇을 하냐? 주변에 10,000세대, 20,000세대, 30,000세대의 집을 더 지어가지고 그 동네 자체의 시가총액을 엄청 키워낸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증시에서는 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상장을 통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무제한 또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득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가지고 부실기업의 수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번 하반기 감사보고서와 내년 2월,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이 된다면은 이 기업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받은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는 횡령과 배임과 같은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지금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인가 아닌가? 지금 현재 2020년 초반,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인력을 자꾸 늘려나갈 것인가? 공장을 확장할 것인가?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러지를 못하고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금 뭐 하고 싶을까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 지금 투자 잘못하면 한 번의 인생이 끝이 날 수 있는, 정말로 선택의 기로에서 한 방에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을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돈을 지키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능력에 조금 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과감하게 조금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제가 이미지가 깎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해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제 진심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